이번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삼각형을 구하시오 이 말이네.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가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f 인버스 x잖아. 얘가 역함수가 있으니까 f 인버스 x가 나왔겠지. 뭐 요식이 나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f 인버스 뭐야 지금 들어간 것과 나온 놈을 바꾸겠다 이 말이겠지. 요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f 인버스 x니까 2x 플러스 1 대신에 t를 넣어가지고 식을 쓸 수 있겠다. 쓸 수 있겠다 이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흐름 이해되시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는 그냥 식을 바꿔가지고 풀면 되겠지. 2x 플러스 1 대신에 t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f 인버스 t를 구해가지고 x절편 y절편 구해라 이 말이 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돼서 질문한 사람 열심히 듣고 해. 이해 안 되면 더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62번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뭡니까 지금 이거 많이 나오시잖아. 이거 뭐야 이거? 유리함수는 역함수 있어 없어? 역함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놈을 뭐라 쓸 수 있어? f 인버스랑 같은 식을 쓸 수 있겠지. 어떤다고? p, q가 같다고. 그러지? 이 포인트가 뭡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되겠죠. p는 2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p는 2이고 그 다음에 p는 하나 나왔고 f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에서 fx 그래프의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c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수 그림인지 음수 그림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래. 나는 막 그리겠어. 위의 점 A에서 그래프의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 C 일대 삼각형 ABC 넓이 구해 알아 몰라? 이 넓이 알아 몰라? 어제 했잖아. 호정이 넓이 얼마냐?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것은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돼? 원형 생각을 하라고. 원형. 그게 약속이잖아. 우리끼리 약속이야. 일단 너희들도 생각할 때 해야 돼. 이 넓이는 얼마? 민주 알잖아. 얼마야? 5. 그래. 5만 알면 답이 다 오냐? 이 넓이가 얼마야? 연하야 뭐야? 야이씨. 정신 차려. 연하야 이 넓이 얼마야? 아니 유리함수 하는데 이 넓이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어제 수업 시간에 다 했어. 그럼 큰일 났네. 와 큰일 났네. 아니 너희들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선생님이 설명해 준 식으로 가야 돼 무조건. 아니 K라고 K. 이 넓이 K라고. 일단 이 넓이 K. 이 넓이 그럼 얼마야? 2분의 K. 2분의 K가 5야. K가 10이야. 그럼 K 값만 구해가지고 10 하면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K가 AB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야지. 우리가 아는 그림으로. 우리의 대화는 뭘로 대화를 할 거냐면 항상 원형으로 대화를 할 거라고. 모든 유리함수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 뭐만 달라? K 값만 달라. 포인트는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점근선의 교점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하지만 그림의 상황은 다 똑같다고. 우리가 대화할 때는 K로 대답을 해야 돼. 유리함수에서 남는 건 K밖에 없다고. K가 양수이면 1, 3, 4, 1, 3, 4분 쪽. K가 음수면 2, 4, 4분 쪽. 이해 됩니까? 위치상황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지금? 우리는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야? 유리함수 기본적인 문제는 포인트 얘기하고 그 다음 K값만 얘기하고 일단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들이 많아.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문제가 많다고.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나는 문제잖아. 여기서 끝난다고. 지금 K에서 끝나. 2분의 K가 5가 나왔으니까 K는 10. 그럼 이 식을 뭘로 바꾸면, 표준형을 바꾸면 B가 얼마였어? 2였나요? 마이너스 4 A 플러스 4. 요 놈이 10이란 소리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 알아먹었어? 연아 알아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원형은 참 중요한 식입니다. 원형이 참 중요한 식이야. 그래서 원형은 모양을 결정을 하고 포인트는 위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60%, 70%가 해결돼야 돼. 그 외의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어? 짝짝 풀면 이러면 30초 안에 끝나야 돼. 그럼 이해되니? 아,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요거가 나왔고 요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됐고 요 넓이가 나왔어. 요 값에 대한 질문이구나 하고 끝내야 된다니까. 알았니? 75번. 자, 무리함수가 일단 나왔습니다. 무리함수에서는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무리함수는 어디에서 왔냐면 2차 함수의 역함수에서 왔어요. 2차 함수의 절반 잘라가지고 그 역함수에서 왔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무리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는 우리는 x, y의 관계, x에서 출발해서 y로 넘어가는 식인데 무리함수는 그게 뒤집어진 거야. 좌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유리함수 선생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x축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 축. 요것은 당연한 얘기야. 꼭지점 축 이건 당연한 얘기야.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요런 선이 많이 나왔어. x축. 이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식이 어떤 식이야? 요놈이 k일 때 요놈이 ak 제곱으로 나온 거라고. 그 무리함수에서는 그렇게 뒤집어서 나올 거야. 요거랑 요거로 나올 거야. 근데 요놈이 k이면 요놈이 ak 제곱이라는 거야. 근데 출발점이 2차 함수는 k를 알고 ak 제곱을 가는 내용이고 무리함수는 ak 제곱을 알고 k로 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어. 근데 얘를 뭐로도 보니까 얘를 다른 문자 P로 보니까 얘가 다르게 설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A분의 K 요놈은 루트 A분의 P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식이 완전 느낌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 거야? 요거 두 개의 관계로 그냥 문제를 풀면 2차 함수 이용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요거는 이 무리함수를 좌표 설정하는 방법부터가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 2차 함수 좌표 설정을 할 때 x좌표는 현재 요거의 x좌표가 지금 ak 제곱의 k가 되겠지. 요렇게 설정을 하면 연산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연산이 쉬워진다 이 말이야. 연습. y는 루트 2x가 나왔어요. 루트 2x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좌표를 설정할 거야. 그럼 루트가 벗겨지게끔 x를 설정을 하라고.
뭐 얼마를 설정하면 돼? 2 a 제곱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차항 계수 a하고 관계가 없어. 일단은 그냥 놓은 거야. 뭐 2t의 제곱 이런 거라고. 얘랑 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얘가. 이 a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 주의사항은 부호적인 생각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너희들이 연산하면 연산이 좀 더 쉬워진다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얘를 t, 루트 2t로 놓으면 연산할 때 다시 제곱을 합니다.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놓자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차수가 높아지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 하지만 연산은 쉬워질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2차 함수와 연결을 해서 너희들을 설명을 해놓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어. 그럼 내가 무리함수에서 문제를 못 풀겠어. 어디로 가서 2차 함수로 가서 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뒤집으면 돼. 왜? 역함수니까 좌표는 XY가 바뀔 거고 좌표는 AB가 BA가 될 거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돼? 역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자, 2차 함수입니다. 우리 2차 함수를 A는 AX 제곱으로 주로 많이 우선 썼어. 이게 원형입니다. 맞죠? 평행 이동한 건 꼭지점이 바뀌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양수일 때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는 요놈의 절반만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겠지? 그럼 Y는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지. 네 개의 그래프는 가장 먼저 찾아야 돼. 이게 무리함수든 2차 함수든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꼭지점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무리함수는 꼭지점 4분면 중에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를 가장 먼저 찾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라고 일단. 그 다음에는 그래프 모양적인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찾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바꿔버릴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Y는 뿔마 루트 A분의 X가 나올 거라고. 됐니? 현재 A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A가 양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A가 현재 양수, 루트 안에가 지금 X의 계수가 양수지. 루트 안에 있는 X의 계수가 양수인 것은 오른쪽이야. 플러스인 놈은 위로 가고 마이너스인 놈은 아래로 가. 루트는 무조건 플러스밖에 없어요. 루트는 무조건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만드는 방법이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럼 두 가지야.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냐 마이너스가 있냐.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위로 가는 그래프,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래로 가는 그래프. 루트 안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오른쪽의 그래프, 음수이면 왼쪽의 그래프. 그렇게 해서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엄마 이해됐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여기가 a인데 무리함수는 요놈이 뭐가 돼? a분의 1이 되는 특징이 있네요. 두 개의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를 2차 함수 따로 무리함수 따로 보면 얘를 a분의 1이라는 안 쓰고 또 a로 쓰겠지. 알겠나요?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하고 두 개의 관계성을 보려면 분명 형태가 a분의 1로 적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a분의 1이 적어져야 돼.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놈이 이렇게 더 이렇게 뾰족하게 좁게 형성이 되면 무리함수도 이렇게 좁게 형성이 돼. 이렇게 2배 루트 x는 얘는 표현이
표현상 잘못된 표현이야. 표현상 잘못된 표현이야. 어떻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돼. 이게 표현상 옳은 표현이라고.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연결시킬 수 있다. 이 표현이 안 나온다가 아니야.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나을 표현이라는 소리야. 여가 4이면 여가 4란 소리고 여가 얼마란 소리야? 4분의 1이란 소리지. 4분의 1인 것은 더 이렇게 넙떡한 그래프잖아. 그럼 얘를 역함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나요?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려면 얘가 A이면 요놈을 A분의 1로 읽어내야 돼. 그래야 2차 함수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무리함수대로 풀고 그러려면 관계가 없지만 2차 함수 관계적인 부분을 보려면 분명 여가 A이면 여가 루트 안에 A분의 1이 역함수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 그럼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가 두 개 나왔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함수적인 생각을 해달란 소리야. 알겠나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a는 양수이고 a는 양수이다. 요것만 적어볼게요. 됐습니까? 범위가 있어야 되겠네. x의 범위는 p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됐니? 그러면 요놈의 역함수는 위에 있는 놈의 포인트가 뭐야? p, q지. 그럼 역함수는 포인트는 q, p가 되고 얘가 a잖아. 그러면 루트는 뭐야? a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요 식이 지금 a분의 1에 x-q 플러스 p로 된 형태가 무리함수의 기본 형태이고 두 개 간의 관계는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두 개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동시에 나왔다. 역함수일 가능성이 좀 높아. 100%는 아니잖아. 확인부터 해야 되겠지. 그러면 식을 딱 보는 순간 두 개는 역함수인지를 알아야 돼. 그 역함수인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 포인트가 p, q가 q, p가 됐느냐 하나. 그 다음 제곱차인 계수가 ax 제곱이었는데 이거는 루트 a분의 1x냐. 그러면은 이거는 보자마자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특징 뭘 생각해야 돼? 이제 y는 x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요렇게 문제를 접근한다고. 엄마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게 이런 특징을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용할 수가 있어. y는 fx는 2차 함수고요. y는 mx라 그냥 쓰겠습니다. 됐어요? y는 f 인버스 x야. 그럼 역함수는 얘는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이고 전제 조건 줬겠지. 절반 크다 작다 해줬겠지. 그러지? 그러면 얘는 두 놈의 관계는 누구랑 누구랑? y는 n분의 1x의 관계랑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돼? 다른 것도 가능해. y는 2x 플러스 2라고 관계야. 그러면 여기는 y는 2분의 1x 0,1을 지나잖아. 그럼 얘는 1,0을 지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좌표가 s, t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t, s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됐니? 요놈의 기울기가 5가 나왔어.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5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2차 함수하고 직선, 무리함수하고 직선은 똑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를 하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게 편한 건지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풀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무리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2차 함수와 관련성.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무리함수 해풀이가 잘 안 돼. 어디로 가서 풀 거야? 2차 함수로 가서 풀 거야. 이해되니? 2차 함수에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꽤 많이 나왔잖아. 요게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 접선 생각한다겠지. 그리고 요 접점에서
거리가 같았다 이 말이야. 이거를 돌려서 보면 무리함수 거야. 근데 무리함수는 뭐밖에 안 나와? 절반밖에 안 나오지. 무리함수는 절반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무리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잘못됐고, 지금 항상 너희들 그릴 때 이쪽 부분 신경 써서 그려야 돼. 이쪽이 접선이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다. Y축과 평행선이 접선이야. 이 꼭지점에서 접선이 요거라고. 이 부분이 좀 더 위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빠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그릴 거야? 직선을 하나 그릴 거야. 요놈이 m이야. 그럼 여기다는 뭘? n분의 1을 그리겠지. 이렇게 그었어. 됐니? 그럼 이 그림하고 똑같으려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뭘 그었어? 평행한 접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접점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떨어지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논리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1차 함수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리함수도 이제 당연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고, 헷갈린다 싶으면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나서 갖고 오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2차 함수에서 본 듯한 그림이다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야 돼. 알겠나요? 무리함수가 2차 함수에 봤던 그림처럼 보인다 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야. 2차 함수에 역함수로 무리함수가 왔다는 게 출발점 하나에. 알겠나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이제는 다음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식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겠지. 그 이유는 정역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y는 루트 fx라고 하면 루트 안에 들어간 놈은 무조건 양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역이 발생하는 거야. 루트 안에 들어간 놈은 무조건 양수만 발생해. 그리고 루트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y는 양수야. 루트는 무조건 양수야. 루트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음수야. 그래서 정역과 치역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 논리, 유리함수에서 했던 거지. 점근선이 나타난 이유랑 비슷한 논리라고 합니다. 정역이 나타난 이유, 치역이 나타난 이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문제가 잘 풀어진 문제가 많아.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에서 넘어가서 2차 함수의 관계적인 문제 하나 했니? 그 다음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나머지 그래프와 어떤 관계성에 대한, 좌표에 대한 생각을 하는 문제 하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와 관계적인 문제가 있겠지. 이제 그건 그래프 문제야.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는 잘 그려 못 그려? 잘 못 그려. 똑같아. 2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렸어 못 그렸어? 잘 못 그렸어. 적어도 어디 부분 잘 그릴 수 있냐면 가까운 부분, 꼭지점에 가까운 부분은 잘 그려야 돼. 꼭지점에 가까운 이 부분은 잘 그려야 된다고. 2차 함수 실제 그래프는 너희들이 그려보면 거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좁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 비율이 안 맞는 거야.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도 이렇게 내가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렸어.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이 아니야. 실제 좌표를 찍어보면 상대적으로 모순이 많단 말이지. 그런 부분은 보정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해됩니까? 이 부분 위로 가다가 돌려라겠어요. 알았어요? 이 부분에서 접선은 Y축과 평행한선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기울기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꼭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접점에서 만납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봤을 때 2차 함수에서 봤을 것 같은 문제들은 쉽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해볼게요. x는 n, y는 2x-1, y는 2x 플러스 1.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에 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x는 n이 어디 있어? x는 n. x는 n이 여기 있죠. 그래 안 그래? x는 n은 요 길이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지. 됐어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 CN이 놨어. L은 AN과 C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 요 길이 AN, CN 플러스 1 요 길이에서 AM, VN 플러스 1 요 길이를 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아니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LN이네요.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길제로 구해봐라 이 문제잖아. 일단 구해봐라 이 문제잖아. 알겠잖아요? 현재 좌표가 n에 n 플러스 1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cn 플러스 1은 뭐야 여기가? 여기가 n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 루트 2n 플러스 3 여기는 루트 2n 플러스 1 요 점의 좌표는 n.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 뺀 거지.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 뺀 거지. 아니죠. 요것이 1이네 1. 1. 요거네요. 기울기 특징이 있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요놈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n 플러스 4가 되네. 빼기 루트 2n 플러스 2가 되는 거네요. 요놈이 뭐다? ln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잖아. 얘가 쭉 더하라고 했지. 쭉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요놈이 뭐가 나와? 소고 형태가 나온다 이 소리잖아. 일일이 써가지고 규칙 찾아라는 소리잖아. 일일이 각각 구해가고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음 또 여기저기서 지금 차는 놈들이 나타났어. 뒤질라고. 누가 뒤질 거야? 연아가 뒤질라? 연아 너가 대답해 이제. 대답하라고. fx가 나왔어.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식 어떻게 돼? 바로 나와야 돼. 역함수식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뭐? 연아 대답해. 너 깰 때까지 너 물어볼 거야. 그 다음 세빈이 기다려. 근데 대답하라고. 인버스야. 이게 식이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에 만나는 점에게 뭐 점을 Pn, Qn 할 때 요게 길이 우리는 어디 쪽이야? 0보다 큰 쪽이지. 0보다 큰 쪽은 요쪽 오른쪽. 요쪽하고 요놈의 그래프 뭐야? 말이 안 돼. 그 말이 아니네. F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거랑 만나는 점이 Pn, Qn이라겠지. 그러면 역함수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얘가 y는 x야. 얘가 포인트가 얼마야? 마이너스 n제곱 콤마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제곱 콤마 마이너스 n.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x는 마이너스 n제곱이고요. y는 마이너스 n이야. n이 뭐가 돼? 마이너스 y가 돼. 그래서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y제곱이야.
y제곱은 x야. 마이너스 x야. 그럼 요게 편하겠네. 그럼 요건 뭐겠어? 요 뜻은 무슨 뜻이야?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y는 x 대칭인 거야. 무슨 말이냐? 요놈의 꼭지점이 요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지. 함수 아니야? 자, 어떤 점이 한 문자로 표현되면 그의 배경이 되는 놈을 찾아주는 게 문제를 빨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한 문자로 표현되면 우리는 얘가 배경이 된다고. 얘가 막 무턱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규칙을 갖고 움직일 거라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서 왔다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역함수인 여기서 왔다고. 아니 y는 x 대칭 여기서 왔다고. 다시 말해서 제 꼭지점이 여기 위를 움직이면서 우리는 무리함수를 그리겠다 이 말이 된 거야. 무리함수를 무턱대고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함수를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 내용인지 알겠니? 이게 큰 도움이 되는 문제도 있고 큰 도움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 됐니? 그렇더라도 무조건 생각을 해놓고 움직일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이게 만약에 큰 도움이 되면 이것이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라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다음. 뭔 얘기가 나겠어? 여기까지 했고, 그래프 하나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 하나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놈의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그리겠지? 여기까지 놔두고, 그런데 요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여기까지 됐지? 거기에 만나는 점이 요 점을 뭐라 놨고 PN이라 놨고 요 점을 뭐라 놨어? QN이라 놨지? 잘 봐. 잘 봐. 요 길이가 얼마라고? 22 루트 2야. 내가 이 그림 안 그렸잖아. 그릴 필요가 없다고. 그릴 필요는 없어. 이 그림은 그려져 있겠지만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야. 얘가 22 루트 2가 나왔어. 그러면 45도니까 45도잖아. 그러면 X좌표 차이가 얼마란 소리야? 22라는 걸 그대로 이용할 거야. 루트 2 45도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11이라는 소리야. 뭐라고? 11이라고. 다시 말해서 요점의 좌표는 P, 요점의 좌표를 K, K라고 놓으면 K, K라 놓으면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K 마이너스 11, K 플러스 11이라고요. 이게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지금 아까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역함수로 넘어간 게 아니고 fx하고 f 역함수에 대한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선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좌표는 쉽게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 됐어?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특징이 있어 없어? 지금 45도 특징에 대한 얘기는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 있어 없어? 승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 참 고맙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얘의 쓰임처입니다. 쓰임처의 첫 번째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일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일정합니다.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는 뭐야? 45도, 정확하게는 135도. 그렇지? 뭘 이용할 거야? 좌표 길이에 이용할 거야. 좌표하고 길이를 바로 이용할 거야. 이 길이가 나오면 좌표가 나올 것이고 좌표가 나오면 길이 바로 갈 거라고. 45도 아니고 정확한 135도입니다. 알겠나요? 세 번째, 역함수에서는 대칭점을 찾아줍니다. 바로 역함수에서는 바로 대칭점을 찾아줄 거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으면 대칭점이 바로 나올 거라고. 유리함수도 y는 x 대칭이고 바로 대칭점 나왔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무조건 대칭점이라고. 알겠어요? 대응이 되는 점 여러 종류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 합은 정해졌네. 뭐야? 합이 4n 플러스 6이네요. 합이 4n 플러스 6이라고. 그럼 k는 2n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요 좌표가 달라졌네. n으로 표현되네. 2n 마이너스 8, 2n 플러스 14가 됐네요. 그럼 요놈을 어디다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n을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 됩니까?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그림적 상황을 이해를 하고 본함수 멍멍 정신 차려. 본함수 역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사형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쌤은 순서대로 설명을 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면 요 직선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 합은 일정하는데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y는 x 이 교점이 꽤 중요한 점이야. 중요한 점이야. 역함수 y는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 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요 점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합이 4n 플러스 3이니까 4n 플러스 6이니까 2n 플러스 3, 2n 플러스 3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좌표니까. 그럼 이해됐니? 다음 692번 AK라는 것은 자 지파로 표현됐네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말로 설명하기 싫으니까 얘를 기호화시켜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야. 자 AK라는 집합은 X가 원소입니다. X가 어떤 원소냐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원소야. 됐어? 실수 K에 대하여 지금 말이 없네. 실수란 말이 없어 지금. 실수란 말이 없어. 실수란 말이 없어. 실수란 말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X는 실수란 말이 포함돼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생략됐다 하더라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루트가 나오면 이게 무리수인지 허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루트가 나오면 일단 실수라고 일단 판단하고 가는 거야. 알겠죠?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하고 교점의 x좌표 이런 뜻이겠지. 얘하고 같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x좌표 이런 말이겠지. A의 뜻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조금 이따 그래프 그릴 거야. 그렇지? 라고 하고 B라는 놈은 NAK가 3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이 범위로 나올 수도 있고 값으로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2개로서 나올 수도 있겠지.
실제로 그려봐야겠지? C라는 놈은 K의 범위야, 그냥. K의 범위. 그럼 요놈의 K하고 요놈의 K는 전혀 다른 K입니다. 이 K하고 이 K는 다른 K야.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겠지? 근데 B하고 C가 같도록 해달라 이 말이겠지. 뭔지 알겠지? 같도록 했을 때 A, B를 구하시오. R이 그냥 여기에 교점 3개 나올 때 K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K의 범위를 구하시오란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거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해돼서 말로 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나오는 K의 값, K의 범위를 구하시오란 질문이라니까?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만 그리면 되네. 절대값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식이야. 뭐 절대값을 어째? 풀어야겠지. x가 양수일 때는 루트 4x,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x. 그래도 되겠네. 그래프를 그리면 루트 앞에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위로 그래프인데 루트 4x, 루트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겼네. 한번 이해됩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뭘 그릴 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지금 K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가도 돼.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면 교점이 한 개 하다가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3개 하다가 다시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고, 1개가 돼 있다. 그럼 경계가 2점하고 2점이 되겠지. 등호는 둘 다 안 들어가겠고. 다시 말해서 요 점은 K가 0이고요. 딱 봐도 0이지, 그러면 이때는 접하는 상황을 구하면 되겠다. 접하는 상황은 연아야 어떻게 풀어?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풀어? 어? 뭐라고 했냐? 통역. 통역. 2차 함수. 접하는 상황은 우리는 무조건 판별식입니다. 식 써가지고 판별식으로 풀면 2차식이 떨어질 거야. 이 되니? 누구랑 이놈 4x니까 루트 4x하고 2x 플러스 k를 얘를 제곱을 하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판별식을 쓸 거라고. 주의사항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림부터 그리고 가는 이유가 있어. 그림을 그렸는데 답이 하나만 나와. 그림에서는. 실제 식에서는 답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실제 식에서는 답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이유가 여기서 요놈을 뭐 할 거야? 제곱을 하겠지. 제곱을 하다 보면 2개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접선이 몇 개 나와? 1개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얘를 식으로 풀면 2개가 나온다고. 식으로 풀면 2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림으로 해석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나는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푸는 거야. 근데 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이유는 제곱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뭔지 알겠니? 마찬가지로 교점을 구할 때도 요 직선하고 내가 교점을 구했어. 교점을 하면 또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겠지? 연립을 하다 보면 제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점이 이 점하고 이 점 2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둘 중에 나는 큰 놈만 써야겠다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무리함수에서 100% 나오는 문제야.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100% 나오는 문제야. 뭐지 한다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하고 식으로 푼다. 대신 식으로 풀 때 문제점이 발생할 거니까 그거는 그래프에서 제외시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말했습니다.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놓고 한다고. 멍. 여기 어디야? 꿈속에서 학원은 꿈꾸고 있어. 저렇게
저런 식으로 살아야 돼. 선생님 꿈속에서 막 확률 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확률 풀어. 꿈이니까 문제를 풀다가 까먹어. 까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고반복하고 있어. 그러면 나 순간 게임에서 깨어나잖아. 그 확률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경우의 수가. 멍 때리지 말라고 온 게. 멍 때리지면 또 맨날 나 차오르면 생각나. 잘생겼다. 끄먹대면 선생님 잘생겼다. 깜짝이야 그러잖아. 정신 차려. 이야 호정이 웃었어. 호정이가 웬만하면 안 웃는데. 호정이 웃길 수 있는 방법인데. 성질 냈어. 70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아주 많이 우려먹는 문제야. 됐어요?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좀 킬러 문제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변형도 좀 잘 내. 왜 그러냐면 합성함수,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다 숨어 있어요. 얘가. 어려운 내용이 다 숨어 있어. 차근차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차근차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기본적으로 민주야. 네? 합성함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출발해. 항상 합성함수는 없다고 출발해. 다시 말해서 fgx를 보지 마. fgx를 읽는 게 아니라 fgx를 읽는다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을 갖고 합성함수 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 지금 F는 2차야. 2차 유리함수 합성을 못 시켜. 그래프 못 그리겠지. 지금은 못 그래. 다음에 그릴 수 있더라도. 이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합성함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잘 읽어볼게요.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양수인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어떤 놈이 막 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겠지. 양수야. 제일 중요한 게 축이겠지 일단. 2차 함수 fx랑 x가 6보다 작대요. 끊어졌어요. 6보다 작은 데서만 정의된 함수. 백세야. 이게 양수 그림, 음수 그림. 음수 그림. 몇 사분면 쪽에 있어? 2, 4, 4분면 쪽에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쪽만 그리겠지. 6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6,3이면 정확한 6,3이고. 이래 되겠지? 여기까지 내 그림 그려놓은 거야. 다음 4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4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이러한 식이 나왔네. 했습니다. 우리 1학기 때 했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뭐다? 두 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t부터 t 플러스 2까지는 두 칸이다 이거지. t가 움직일 거 아니야. t가 값이 변할 거 아니야. 두 칸만 설정을 할 거야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t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1학기 때 강조를 했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요놈의 최소값을 ht라고 했다 이 말이야.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소값을 ht라고 하면 선생님 뭘 찾으러 노력하라고?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t라고 할 때 뭘 찾으러 노력을 한다고? 뭘 찾아? t, ht를 찾아야 된다고요. 됐니?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t라고 하면 우리는 t, t 플러스 2를 찾는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t가 하나가 설정되면
t가 예를 들어서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4보다 작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t가 2가 되면 2부터 4까지 범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2라고 쓸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점에다 2, h2라는 점을 찍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fgx야. 결론적으로 f의 2차 함수에 집어넣을 거야. 결론적으로 f에 집어넣을 거야. gx를 f에 집어넣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f에 집어넣는데 최소값이잖아. f 2차 함수에 집어넣는데 최소값이지. 그럼 눈에 요놈이 밟히겠네. f의 최소값이 요놈이 눈에 밟히겠지. 그러면 이 gx야. gx가 뭐가 들어가야 돼? 요놈이 없는 문자가 뭐야? p라고 하면 gx가 뭐가 되면? p가 되면 gx가 p가 되면 최소값은 꼭지점으로 정해졌겠지. 그럼 이해되니? 자, 합성함수를 볼 때 뭐만 볼 거야? f만 볼 거야. f에 값을 넣을 건데 합성함수가 어려운 점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3이 고지고대로 f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고 f로 들어간다고. 3이 변화해서 f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기억할 것은 뭐 기억해? 3하고 아주 너무 기억했는데 중간 변화에 대한 것들이 어렵다면 중간 변화를 크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만 본다고. f를 볼 거야. 근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f에다 뭘 넣어야 최소값이야? p를 넣어야 최소값 q가 될 거라고. 이건 사실이잖아. fp가 q가 된다는 사실이고 요놈이 지금 최소값이잖아. ht라고. 이해되니? 근데 범위가 두 칸이잖아. 두 칸. x가 두 칸이야, gx가 두 칸이 아니라 x가 두 칸이더라도 gx는 다른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럼 요놈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놈이 gx야. 그럼 여가 t이고 여가 t 플러스 2야. 그러면 요놈의 값을 나는 a라 놓고 요놈의 값을 b라 놓으면 내가 이 합성함수 x에다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넣었어. 근데 g라는 함수 때문에 얘가 범위가 a부터 b까지로 바뀌었어. 그렇지? 이 바뀐 a부터 b까지가 f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되니? 내가 x에다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넣었어. 근데 중간에 얘가 a부터 b까지로 바뀌었어. 그놈을 f에 집어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럼 요놈은 f a가 되고 f b가 되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뭘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놈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넣어서 요놈의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흐름이 이해돼서? 자, 읽어볼게요. 잘 봐. 근데 읽어보다 보니까 ht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h-의 구체적인 값이 나온 거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마무리야. 근데 잘 보면 ht가 t에다 2부터 4까지 넣을 때는 8로 고정값이 됐다 이 말이야. ht는 최소값이야. 8이 고정값이 떨어졌어. 최소값이 8이 떨어졌대.
어떤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f라는 함수에 집어넣는데 최소값이 8로 고정이야. f라는 함수는 2차 함수야. f라는 함수는 2차 함수라고 해. 좀 더 크게 그려줄게. 나는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을 거야? f라는 함수에 누굴 집어넣어? 누굴 집어넣어? 이거 써놨잖아. 누굴 집어넣는다고. 아, 이게 써놨잖아. 누굴 집어넣는다고. 웜에 지금 써놨는데. 지금 f라는 함수에 누굴 집어넣고 있는 중이야? 아니, 선생님 써놨어. 호종아, 누굴 집어넣었어? f에다가 gx 넣었어. 이게 써놓은 거 중에 뭐? 그렇지. f에다가 a부터 b까지를 내가 넣을 거야. f에다가 a부터 b까지를 넣을 거라고. 이해되니? f에다가 a부터 b까지를 넣을 거야. 근데 a부터 b까지를 넣을 건데 그 최소값은 8이 나왔단 소리지. a부터 b까지가 지금 t가 바뀌면 a부터 b도 변하겠지. 변하는데 얘는 8이 변하지 않았어. 이유는 뭘까? 최소값이 변하지 않았단 소리야. 범위가 바뀌더라도 AB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AB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지금.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았단 소리는 상식적으로 요 값이 무조건 8이었단 소리야. F의 최소값은 무조건 8이잖아. 고정이 변하지 않았단 소리는 요 놈이 8이었단 소리야. 그러잖아. F 함수의 최소값이 8로 고정이 됐단 소리야. 구간이 변하더라도. 내가 이 범위가 어디가 AB인지는 모른다 해서 얘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값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 여기서는 바뀌잖아. 바뀐데 여기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뀌고 8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F가 최소값은 원래 8이었다는 소리야. 근데 어디에서? T가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T가 2부터 4야. T가 2부터 4면 유리함수에다가 T에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집어넣겠어? 2부터 4까지 집어넣겠지. 이게 T에다 2를 넣으면 2부터 4까지. 4를 넣으면 4부터 6까지지. 다시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부터 4까지. 4를 넣으면 4부터 6까지야. T가 여기서 2부터 이렇게 변하는데 처음에는 T가 2부터 4까지고 나중에는 4부터 6까지지. 공통적인 값이 있네. T가 4일 때가 공통이네. X가 4일 때 T에다 2를 넣었더니 2부터 4까지고 쭉 넣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T가 2부터 4까지 있다는 건 2일 때도 범위가 2, 4가 있고 4일 때도 범위가 4, 6이 있으니까 X가 4인 값은 둘 다 똑같은 값이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T에다 얼마를 넣으면? 4를 넣으면 다시 말해서 F G 4가 8이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 말이잖아. 내가 이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잘 보세요. 얘가 변할 거 아니야. 얘가 변한 게 아니야. AB가 변한 거야. 사실은 T가 변한 게 아니야. 이게 변하더라도 봐봐. 여기 최소값이 걸렸지 지금. 근데 얘가 범위가 변하더라도 최소값 변하지 않지.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됐니? T가 2부터 4까지 움직이더라도 X 중에는 4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럼 X를 어디다 넣었어? 여기다 넣었잖아. 그래서 이 축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 축이 얼마냐면 이 축이 G4더라 이 말이 되는 거야. 사실 이 문제의 구체적인 풀이는 자 말하세요.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힌트를 많이 준 거라고. 힌트가 지금 요게 힌트야. 정확한 힌트. 그 전에 선생님이 서론을 좀 많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석을 할 때 문제가 복잡하게 보인단 말이야. 복잡하게 보이면 이 문제 못 풀어. 복잡하게 보이면 문제를 못 푼다고. 이 문제는 얘기할 거리가 꽤 많아요. 더 있어 지금. 내가 얘기 안 한 부분도 많아 지금. 됐니? 연아야 알았어? 점점 쌍꺼풀이 진해지고 있어. 어? 이뻐지려고.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인데? 아, 잠을 자면 쌍꺼풀이 진해지니까 미인이 되는 거야? 민주야, 잠 좀 자. 얘기했어요, 지금. F라는 함수만 보고 최소값을 구한다고. 결론적으로. 근데 합성함수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너희들 우리가 항상 정의역부터 생각을 하잖아. 그러지? 정의역을 넣었단 말이야. 중간에 변화가 발생해서 들어가야 돼. 이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결론적으로는 F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F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야. 누구를 집어넣었어? GX를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GX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럼 지사는 식에 있지. 지사가 얼마야? 6인가요? 6? 지사가 6이야? 얘가 6이니까 2차 함수 최고참 계수는 아직 안 나왔고 꼭지점이 지금 6,4, 6,8까지 나온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흐름이 이해돼? 정신 차려. 흐름이 이해되지? 자,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지금 이 문제 키부터 설명해 준 거야. 뭐야? 이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해 준 거야. 자,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잘 봐.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거야. 자, 이 문제는 선생님처럼 풀어야 돼.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거기까지 접근하고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갈 거야.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설명을 해볼게요. 결론 여튼간에 F에다가 F를 가지고 우리는 F를 가지고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사실이야. F 보면서 가야 돼. 양수 그래프 그려놓고. 근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유리함수에다 집어넣은 변화가 발생한단 말이야. 자, 이쪽에다가 4보다 작은 t 값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t가 어디가 있냐면 t가 여기에 있고 t가 여기에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우리는 모르긴 모르더라도 지금 자 t 플러스 2는 먼저 g에다 넣을 거고 g의 변화가 발생한 값이 f에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요 값이 누구야? 요 값이 gt가 되겠죠. 요 값이 얼마가 돼? g t 플러스 2가 되겠지. 현재는 t가 4보다 작으면 gt 플러스 2가 gt보다 무조건 큽니다. 요건 사실이겠지. 요 놈을 gt하고 gt 플러스 2를 f에 넣을 거야. f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왼쪽 선이 뭐라고? gt고 오른쪽 선이 뭐라고? gt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f에 지금 집어넣는 중이라고 해. 현재는 어떻게 했어? 현재는 원하는 게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어느 쪽에 있어? 현재는 최소값 어디 있어? 이 점이 있지, 이 점에. 다시 말해서 어느 쪽에서? gt 플러스 2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고. 언제까지? 자, t가 이렇게 봐봐. t가 t 플러스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최소값도 커지고 요 값도 커지고 요 값도 계속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지?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럼 최소값은 현재 여기까지 오면 어쩐다고? 최소값이 fgt 플러스 1라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t가 2보다 작을 때까지는 요 값이 최소값이 된다. 맞는 말이잖아. 그러잖아 지금. 그러지? 그런데 t가 2부터 4까지, t가 아까 2부터 4까지, t가 2일 때의 범위가 있고 4일 때의 범위가 있겠지. 그때까지는 최소값이 8로 고정이라는 말은 요 값이 이때가 t가 2였단 소리야. 그리고 이때가 뭐가 됐다는 소리야? t가 4가 됐다는 소리지. 그러면 t가 4보다 더 커지면 역전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 t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다시 말해서 요 나중말이 t가 4보다 크면 ht라는 것은 fgt가 된다는 것까지가 정확한 식이라고. 이게 엄마는 알겠나요? 근데 얘는 알려주지는 않았어. 이 정보가 필요 없었거든. 2차 함수를 알아내는 데는 여기까지만 알면 꼭지점 알아냈고 조건 하나 더 준 겁니다. 얘가 조건 하나 더 준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요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낼 사실이 뭐까지 알아낸 거라고? t가 2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분명히 있었던 소리고 2부터 4까지는 축을 포함하고 있었단 소리야.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다? 요 값이 얼마고? G4고 요 값이 얼마고? 8이었다 이 말이 되겠죠. G4를 구해봤더니 식으로 구했더니 6이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fx는 어떻게 나왔다? 최고창 a고 꼭지점이 6,8 여기까지 식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는 h-2로 갈 거야. h-는 어디 있어? h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일 때잖아. 그럼 요것보다 더 왼쪽에 있겠지. 수가 더 작은 값이겠지. 그럼 이쪽에 있겠네. 이쪽에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이면 요 식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요 식에다가. 다시 말해서 h-2라는 말은 f g 얼마란 소리야? 요 식에다 넣는다는 소리야. 얼마란 소리야? fg 0이 되겠죠. fg 0. g 0은 여기다 0을 넣으면 얼마야? f4가 된다는 소리고, f4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8이 되는데 요놈이 10이 되는 a 값은 2분의 1이 됐다 이 말이 되겠네요.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말했어요. 연습하라고. 아까 쉬었다 할게요.